네, 안녕하세요. 파주 제일대리점 네, 대표이사 윤성구입니다. CJ 대한통운의 현재 파주 제일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PL 회사부터 뭐 이커머스 회사부터 해서 총 한 6, 7개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까 그 수석 부위원장님보다 그 연차 수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제가 횟수로 19년 차가 되는데 네, 생긴 것 같지 않게 조금 네. 참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다시 한번 저한테는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국감 때가 또 떠올라가지고 그거 잠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이 아까워서 우리 SM들한테 생명을 가지고 100만 원이 아까워서 뭐 산재를 안 든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왜 2019년 10월 달에 왜 가입이 됐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체적으로 산재 보험에 대해 가지고 홍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2019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택배 대리점 연합회에 이제 그 운영진으로 있으면서 그 교육을 받은 게 2019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딱 일주일 만에 저희 SM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돌아온 답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분명히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을 테니까 네, 한 번쯤은 또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갑자기 이제 또 제안을 받았어요. 이렇게 오늘 포럼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최초로 택배 박사라는 이제 아직 이제 졸업은 못했지만 코스웍 마무리를 하고 최초로 이제 대한민국 택배 박사라는 대한민국 택배 1호 박사라는 이제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논문도 써오고 연구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게 정말로 대한민국 택배 산업에 있어서 우리 택배 종사자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 페이지도 3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 타이틀만 드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말로써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 선택과 방법의 차이 그리고 책임이라고 저는 부주제를 달아봤어요. 과연 이게 어떠한 선택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택배기사 일일 물량 축소하자. 이것과 물량 축소하면 굶어 죽는다. 또 거기에 대립으로 택배 요금 인상으로 물량을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택배 요금을 인상하면 업체 자동 이탈된다. 라는 대립 구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택배 물류 산업 시장의 현 위치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택배 기사도, 택배 대리점 사장도, 택배 본사도, 정부도, 학계도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택배 산업 시장. 이게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로사의 원천이 물량의 과부하다. 자, 물량의 과부하대 자기 관리를 또 한 번의 그 타이틀 매치로 놓았습니다. 코비드-19 2020년 1월 달에 정말 핫하게 저희에게 다가온 코비드-19 이커머스 2000년 초반이 지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택배 물류 산업 시장이 발전하기까지 최고의 수운을 한 바로 그 물류 산업이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었고 그거에 반대로 지금까지가 그 정보적인 부분이었다면 아니면은
그, 그 4차 산업혁명의 혁명적인 부분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택배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음주라든지 흡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질적인 연구를 해봤는가? 과연 그들이 이러한 음주 흡연에 인해서 혹은 장시간의 게임으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았는가라고 저는 다시 한번 퀘스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 아니면 뭐 필요의 누적으로 인한 그런 부분보다 한 번쯤 대한민국 택배사 전체를 일시적으로 음주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준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아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택배 산업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십수년간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건 택배 기사님들이 실적으로 음주량이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나서 반주라고 하죠. 반주라고 하는 그 음주량이요. 기본적으로 한 병에서 두 병입니다. 그건 사실상 반주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실질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다. 오로지 장시간 노동이다. 분류로 인한 피곤이다. 장시간의 배송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음 거에서도 다음 차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한 내용조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이러한 학계 아니면 정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로 상반된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는 그 과로사의 원천은 지금 제가 이거를 뭐 딱 이 6가지에 대해서 6가지의 타이틀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는 거를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거의 원인은 이곳에서 다 일어났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물량 갑자기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텐션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거고 이커머스 산업 역시나 코비드랑 연관이 돼 있었겠죠. 예, 집에서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을 다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담배 한두 대씩 피다 보니 다시 그 다음날이 밝아올 거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피로도의 텐션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 줄일 수 있는 건 갑자기 코비드를 없앨 수는 없어요. 갑자기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기 관리성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량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밖으로 어필이 된다면 저한테도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파주사들의 갑질이냐 택배사들의 싸움이냐. 저는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요 밑에 있는 3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단가 경쟁, 두 번째 통코드 사용, 세 번째 백마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백마진이라는 거를 우리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 관계자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원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1,700원짜리 택배를 보내고 800원 니들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커머스를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커머스 회사를 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의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줄 수 없는 매력을 온라인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산업이 발전이 된 거고 이커머스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택배의 물동량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이커머스 산업 자체에서 단가 부분을 가지고 니들 실적으로 소비한테 2,500원이라는 우리가 공표를 갖고 있으니 2,500원 니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커머스 시장은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발전이 없다는 뜻은 택배 산업 시장의 발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라 보거든요. 이커머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택배 산업 시장이 계속 높아지면서 문제가 됐었던 톤코드 사용이라는 택배의 브로커들을 통한 야, 내가 이 코드를 갖고 있어. 이 저단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묶으면 내가 너희 거도 2,500원에 보내는 걸 1,800원에 보내줄게. 1,700원에 보내줄게 하는 그런 브로커들을 먼저 잡아서 없애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각 택배사마다의 경쟁성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쉽게 소비자들을 가장 편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택배 회사들, 정부, 아니면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아니면 산재부 등등 여러 곳에서 한 번만 더 눈을 봐주고 귀 기울이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에서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 택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의 프로세스 내용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단가, 톤코드 잡아내고요. 시장의 흐름성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택배 비용 1,200원 인상시키고 택배 기사들한테 한 달에 기본적인 수수료 20만 원 더 업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과연 택배 비용을 20만 원을 더 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 했을 때 과연 택배 기사들이 20만 원 하루에 하루치 정도 되겠죠.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니까 하루에 수수료가 과연 얼마나 많은 택배 기사님들이 그 수수료를 포기하고 그날을 오프데이로 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워라밸 타임을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강요하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분들의 이야기만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 번쯤 깊게 파들인 상태에서 택배 시장의 프로세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택배 산업의 발전이 이커머스와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택배 비용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규제를 가지고서 엄한 규제를 가지고서 택배 산업 시장에 뭐 화주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점이라든지 본사를 압력을 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의 방안을 두고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이 포럼에 나오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언론도 정부도 학계도 다 있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딴 것보다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택배 종사자들 자기 스스로의 자기관리성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절대 자기 배송이 끝나서 퇴근했으니까 아, 나 이제 너무 피곤해서 소주 한 잔 먹고 자야지, 소주 반 병만 먹고 자야지 이러한 라이프타임 그 스타일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버틸 수 있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 신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무조건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택배비 단가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택배 산업 물류 시장의 흐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고 깊게 들여다보고 과연 이 안에서의 병폐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러한 부분 언론에서 비춰지는 부분 정부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대한민국 택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배 종사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오빠는 우리 아빠는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라는 인식은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택배라는 산업은 위험에 처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과로사로 쓰러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택배 산업에 종사를 할 거고 택배 산업에 문을 두드리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